반복되는 일상의 노선을 벗어나 타인의 교양에 올라타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본격 지식, 생각, 시선 투척 방송 개별 교양 환승센터 47회 여름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치사회와 문화 콘텐츠를 좋아하는 장빈둥입니다. 저는 만물에 대한 관심이 깊고 그중에서도 자연을 사랑하는 안브레입니다. 세상 모든 비주류와 마이너 감성을 좋아하는 허유생입니다.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따뜻한 인상주의자 김승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는지요? 네.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뮤지컬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네, 그때 네, 말씀드렸죠. 네. 네. 그거 이제 보고 왔어요. 네. 웃는 어땠어요? 남자. 네. 네. 제가 뭐 완전 집돌이고 그런 네. 문화생활에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보는데 물론 굉장히 먼 자리였습니다만 이게 막 귀가 열린다고 해야 되나요? 네. 눈은 안 열렸어요. 왜냐면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이게 뭔 표정을 짓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박효신 씨가 딱 나와서 첫 소절을 부르는데 네. 와 이게 무슨 목소리가 진짜 천상의 목소리더라고요. 네. 제가 너무 보고 싶다. 워낙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가수기도 했고 네. 그래서 그렇죠. 언젠가는 콘서트 아니면 뮤지컬을 꼭 보러 가리라 하고 있었는데 네. 네. 그게 이루어지니까 근데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이상이었어요? 예. 어른이세요. 아니요, 기대한 정도였나? 기대한 만큼 아, 기대한 딱. 만큼 이제 그걸 보여줬다. 네. 예. 남들한테 추천할 정도의.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요? 생각만큼은 아, 아니었나 이거는 본데? 아니, 그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성향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이런 감흥도 네. 며칠 지나니까 또 이제 이게 흐려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비싼 돈 주고 갔는데 이게 감흥이 오래 안 가니까. 저번에 막 다음 주에 보러 간다고 했을 때 반응이 아닌데 이거는? 물론 그 순간에는 정말 이제 와 정말 행복하고 이게 문화생활이구나 아. 이 생각은 들었죠. 네. 뭐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보신 분들 계시면은 반응 같은 거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만 안 본 것 같은데요? 그러네. 나머지 세 분은 남자. 봤기 네, 때문에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제 선택만 남았기 때문에 네. 아 승트님도 네. 봤어요? 저는 영화관에서. 네. 아 영화관 네. 맞네. 아. 제 알기로 한 두세 번 말했거든요. 근데 그 대표적인 넘버 있잖아요. 그 네. 눈을 떠 할 때 네네. 그거 진짜 미쳤더라고. 뭐 순트님은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문화생활 이제 가서 즐기는 건 못 즐기고 너무 바빠서 귀로 즐기는 문화생활을 많이 즐겼는데 우리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문창 군의 네네. 연주에 진짜 푹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조성진 씨가 연주하는 버전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3번을 이문창 군이 연주하는 버전이 이번에 너무 좋아가지고 네네. 그 두 가지 곡을 번갈아 들으면서 또 열심히 해야 할 일을 했고 그리고 한 가지 소식을 더 알려드리면 네. 자우림 밴드의 25주년 앨범이 나왔어요. 네. 콘서트도 하시는데 이번. 아 그래요? 네네. 그건 몰랐는데 네. 이번에 특별하게 코러스를 팬들이 떼창 부르는 걸 녹음해가지고 재녹음을 하셨더라고요. 너무 앨범이 좋아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네. 자우림을 좋아하나요? 원래 너무 좋아해요. 그 김윤아 씨를 너무 좋아합니다. 실물 앨범 사시나요? 네, 삽니다. 어. 네, CD 플레이어 있으세요 집에? 있습니다. 어. 네. 뭐 지금 취조하세요? 저 통화했나요? 합격인가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쯤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공격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포인트가 안 나오네. 뭔가를 책 잡고 싶었는데 실패했어. 저 최근에 LP판을 알아보고 있어요. LP 또 비싼 네. 춤인데. 그래가지고 관심이 생겨가지고 열심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자우림. 음. 뭐 유생님요? 저도 뮤지컬 한 편 보고 왔습니다. 또 보고 또 오셨어요? 봤습니다. 네. 제가 요새 뮤지컬들을 막 여러 개 와. 보고 다니는데 네. 베어 더 뮤지컬이라고 베어 더 뮤지컬. 베어 더 뮤지컬이라고 이번에 5연째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네. 못했어요. 작년에 네. 코로나 때문에. 네. 그래서 나름 좀 매니아층이 있는 뮤지컬이거든요. 소재가 동성애랑 뭐 약간 청소년들의 방황 이런 소재여가지고 네. 이제 뮤지컬 덕후들이 정말 찐 덕후들이 좋아할 만한 소재들 네, 그런 내용이라서 네. 아는 사람은 아는 건데 네. 우리나라에서 5연까지 한 정도니까 상당히 인기 있는 뮤지컬이거든요. 그러게요. 네, 본인은 이제 아는 사람이었나 보네요. 그럼요. 저는 초연 때 한번 보고 5연 때 되게 오랜만에 봤습니다.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대단하시네. 인동님 뭐 했어요? 저도 영화 보고 왔습니다. 네. 탑건 2 봤어요. 매버릭. 그거 뭐 어땠어요? 평 되게 좋던데. 네, 보셨나요? 네.
아니 안 봤습니다. 저도 네. 못 봤어요. 아, 아무도 안 봤어요? 네. 생각보다 관객 스코어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너무 그 재밌었는데? 호평에 비해서. 네, 제가 또 공군 출신으로서 아, 뭐 전투기 타본 것처럼 얘기해. 전투기를 한 몇 킬로 밖에서 본 사람의 아. 입장으로서 설레더라고. 제가 알기로는 톰 크루즈가 그거 전투기 직접 조종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진짜 대단한 사람 라이센스가 같아요. 있어가지고 네. 네, 조종하는 게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안 늙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 맞아. 맞아요. 맞아요. 그 톰 크루즈랑 그 짤이 있는데 네. 20몇 년 전에 탑건 1을 같이 찍었던 이제 여자 배우가 지금 어떤 네. 모습인지 뭐 비교하는 게 있어요. 할머니 되셨더라고요. 네, 톰 크루즈는 그대로인데 아, 그래? 그분은 이제 백발 성성한 거의 노인이 네. 되셨더라고요. 아, 진짜요? 예. 나는 그거를 잘 못 느꼈던 게 네. 전날에 1을 보고 다음날에 2를 봤어요. 네. 근데 시대 차이가 없는 것 같은 거야, 둘이. 맞아. 그래서 더 신기하더라고, 오히려. 그래서 뭐 아직 안 보신 분 계시다면은 네. 영화관에서 보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탑건 2 같은 경우는 영화관에서 한번 보시면 네.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름편의 세 번째 에피소드, 여름편을 제안하셨던 쓴트님께서 네. 얼마나 잘할지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골라왔는데요. 네, 여름 하면 뭡니까, 여러분? 축구. 모자. 이 질문을 지난 에피소드에서 빈둥님도 던지셨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여름 하면 공포 영화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공포 영화를 한번 골라드려 보겠습니다. 아, 그래서 본인이 오늘은 큐레이션을 해주는 건가요? 맞습니다. 공포 영화 좋아하세요? 제가 공포 영화를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가 좋아하는 공포 영화. 공포 영화라는 거 이제 서양식 뭐 슬래셔 무비 같은 것도 있잖아요. 막 칼 네. 들고 막 윙 이러면서 휙 나타나가지고 네. 막 찌르고. 고어 무비 뭐 이런 거. 예. 네. 넓은 범위의 공포 영화인가요? 넓은- 귀신이 나오는 어떤 동양적인 공포 호러, 영화예요? 호러. 아니면 뭐 제가 하나씩 추천해드리기 전에 이게 네. 어떤 종류의 공포 영화인지 말씀을 드리고 네. 소개를 해드릴 텐데 네. 네. 고어물은 없어요. 제가 그런 건 또 안 그러니까 좋아해가지고. 슬래셔도 없고 칼 네. 찌르고 막 이거 살인만 하고 이런 것도 네. 없고. 그런 건 잘 없고 어. 장르가 좀 국한되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공포 영화를 한번 추천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공포 영화를 떠나서 공포 이야기 좋아하세요? 아, 무서운 이야기. 네, 무서운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좋아하죠. 어떤 무서운 이야기 좋아하세요? 귀신 이야기? 네, 저 그런 거 좋아해요. 아, 그래요? 어. 다른 분들은요? 저도 좋아해요. 어, 어렸을 때 그 토요 미스테리 극장 같은 거를 네. 자주 챙겨봐가지고 토요 미스테리가. 그때부터 이제 좀 훈련이 돼 있어서 네. 웬만한 거에는 놀라지 않습니다. 아, 네. 저는 영상으로 보는 거는 좀 무서워하고 네. 그냥 이야기 듣는 건 좀 오들오들 떨면서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 예. 귀로? 예, 예. 예전에 그리고 책도 많았잖아요. 맞아요. 무서운 게 딱 좋아 이런 맞아, 거. 맞아. 그런 걸로 저희 연식이 어.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는 다 그런 걸 훈련이 돼 있기 어, 때문에 네. 오늘 웬만한 걸로는 저희를 놀라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 아, 무서운 그래요? 거 딱 좋아. 네이버 네. 웹툰에도 나왔어요. 아, 맞아. 최근에 예, 뭐 예. 나왔더라고. 아, 네. 그렇구나. 그리고 그런- 뭐 네. 홍콩 할매 귀신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맞아, 맞아. 빨간 휴지. 마스크. 맞아, 빨간 마스크인가? 마스크. 빨간 휴지질까? 파란 휴지질까? 그러니까 이거. 맞아. 부르님이 말씀하신 게 예전 시대. 그래서 빨간 마스크는 이후 시대 같아요. 아, 빨간 마스크는 우리 좀 큰 다음에. 맞아, 맞죠? 맞아요. 네, 그랬던 거. 자유로 귀신 뭐 이런 거. 맞아, 맞아요. 자유로 귀신. 자유로 귀신. 어쨌든 공포 이야기라고 하면 어른도 좋아하는데 어린이부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네. 그럴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더니 요새 어린이들이 열광하는 애니메이션 중에 만화 중에 네. 신비 아파트라고 있어요. 아, 그것도 그게 좀 무서운 거 공포예요. 아니에요? 네. 아, 공포예요? 유령들 막 나오고 어.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아이들 사이에서 그 이야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거 우리가 공포 얘기를 왜 좋아하냐라고 찾아봤는데 네. 이제 어린아이들이 공포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 맞이하게 될 공포, 불안, 긴장 상황이 있잖아요. 네. 그것을 미리 간접 체험하면서 그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 상황들에 대한 대처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미리부터 약간 불안, 공포, 긴장 이런 것을 체험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아직 네. 친구들이 인생의 쓴맛을 못 봐서 너무 친구들아 좋게 해석해 준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인생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단다. 그러니까 그 나이 네. 때에서의 불안이라고 해봤자 별거 없으니까 본인이 맞아요. 직접 이렇게 찾아서 간다는 거야. 네. 본능적으로. 네, 그래서 어릴 때 생각해보면 진짜 별거 아닌 이야기에 막 심장이 쫄깃쫄깃해지고 콩닥콩닥해지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른으로서 커나갈 때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길러줬다는 거죠. 어. 네. 그리고 어른들을 생각해보면
공포 영화 자체가 우리의 무의식 속의 긴장과 불안을 보여줘요. 네. 무서운 상황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영화 속에서 그 무서운 것에 대한 존재가 대부분은 드러나요. 그리고 사라져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거예요. 없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네. 그래서 두려움이 정화됩니다. 오히려. 네. 그리고 공포의 극복을 통해서 이게 사실은 내가 두려워할 게 아니고 무서워할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무의식적으로 인지한다는 거죠. 그런 역할을 공포 영화가 또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면 무서운 영화로 인한 스트레스에 좀 노출이 되다 보면 일상생활 속의 공포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네. 꿈보다 해본 것 같은 훈련을 한다는 거야? 더 큰 네. 자극으로 일상의 맞아요. 작은 자극을 좀 줄인다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포 영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통제가 가능한 두려움이잖아요. 끄면 네. 끌 수도 있고 영화 속에서 해소되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영화 속의 해소를 통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두려움을 마주하고 그걸 해소하고 한다는 거죠. 약간 이런 논리 같은데 일진들이 살짝 떼고 나서 나 아파? 좀 더 세게 맞자. 약간 이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런 맞아요. 느낌인 것 네. 같아요. 맞다는데? 맞아요? 오늘 좀 결이 안 맞는데? 약간 당황스러운데? 그런데 네. 왜 하필 우리는 여름에 유독 공포 영화를 좋아하냐? 네. 여름에 공포 영화 대부분 개봉하잖아요. 네.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오싹해지는 느낌 때문 맞아요. 아닌가? 이게 공포 영화를 시청하면 긴장을 하잖아요. 긴장감이 극에 달하면 체온이 상승해요. 체온이 상승해요? 네. 몸이 긴장을 하게 몸이 되면 막 뜨거워져? 네. 네. 체온이 상승되면 뭐가 나오겠어요? 땀이 땀이 나오면서. 나오겠죠. 네. 땀이 배출되는데 이 배출된 땀은 다시 체온을 떨어뜨립니다. 식으면서. 네. 네. 그래서 공포 영화를 시청하면서 간담이 서늘해지거나 등골이 옥삭해진다는 게 네. 진짜 신체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공포 영화를 우리가 즐겨 보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네. 그럼 여러분은 좋아하는 공포 영화 있으세요? 어떤 종류의 공포 영화 좋아하세요? 저는 그런 거 싫어합니다. 이런 거. 그래요? 이런 거 싫어합니다. 점프 스퀘어. 이런 깜짝 거를 놀라게 하는. 전혀 재미가 없어요. 이런 거를 보면. 근데 네. 차근차근 이제 기승전결을 처음부터 이제 스토리라인을 짜가면서 네. 분위기를 형성하는. 그러니까 귀신이 나오지 않아도 네. 그 분위기로서 나를 압도하는. 그런 곡성 같은 거 좋아하시겠네. 그렇죠. 뭐 곡성이라든지 네. 특히 곡성을 봤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네. 제가 곡성 그 개봉하자마자 그날 아침 조조 영화로 예매해서 바로 봤거든요. 네. 너무 기대가 돼서. 네. 근데 그게 러닝 타임이 꽤 길잖아요. 네. 단 한 번도 집중을 안 놓치고 봤어. 너무 재밌게 봤어. 그러니까 그런 물을 저는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다른 분들은요? 저 공포 영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상? 이야기 듣는 건 좋아하는데 영상을 싫어해가지고 네. 항상 그런 어떤 리뷰 영상이나 이런 걸 주로 보고 네. 정말 보고 싶은 것들은 진짜 막 눈 가리고 막 귀 막고 보거든요. 그리고 귀 막고 어떻게 봐요? 눈 가리거나 귀를 막거나 하여튼 둘 중 하나라고 네네. 봐요. 네. 그럼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랑 다름이 없네요. 눈도 가리고 귀도 먹고. 그러니까 무서울 것 같은 장면에서. 네. 그렇게. 저도 그러긴 하는데. 근데 이유는 뭐예요? 뭐 어. 밤에 잠을 못 자거나 이런 것 때문인가? 그냥 그냥 깜짝 놀랄까 봐. 무섭고 그냥 그런 게 네. 싫어서 깜짝 놀라는 게 싫어서. 그 기분이 너무 싫어가지고. 아. 네, 네. 근데 아까 그 빈동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잘 짜여진 스토리 안에서 뭔가 호러가 있을 때 네. 그럴 때는 그런 영화들 보면 좀 쾌감이 느껴지는 것 같긴 해요. 네. 저는 슬래셔 무비 많이 봤어요. 어릴 때. 네. 네. 텍사스 전기톱, 네. 뭐 스크림, 할로우맨. 네. 할로우맨 아세요? 네, 그 알아요. 투명 인간 되는 네. 거? 네. 그 명작이죠. 그거 호스텔 이런 거 아세요? 뭐 그건 모르는데. 호스텔이라고 엄청 유명한 들어본 적 있는 거예요. 슬래셔 무비 엄청 네. 유명한 작품 있다는데. 그게 어릴 때는 그런 게 좀 끌리더라고요. 네. 근데 오히려 커서는 잘 안 보게 되고. 이유가 있을까? 그런 거에 끌리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거요? 앞으로 다가올 그러니까, 상황에 네. 대한 본능적인. 본능적인. 네. 안보의 본능이 그럼 셌던 건가? 우리보다? 그래서 제가 웬만한 공포에는 이제 끄떡 안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사람이 공포감을 느끼면요. 네. 실제로 뇌에서 도파민 같은 이런 쾌감을 느끼는 호르몬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죽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엔돌핀이랑 도파민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서 오히려 역으로 나오는 호르몬 때문에 사람이 쾌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실제로 그 공포 영화를 볼 때 뇌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담당하고 있는 편도체가 작동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편도체에 자극이 전달되면은 그 편도체의 활동이 급속도로 증가하는데 그게 이제 활성화되면은
우리 몸이 스트레스 호르몬에 대처할 준비를 동시에 하면서 네. 동시에 뭐가 또 분비가 되냐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은 굳지만 뭔가 정신적으로는 쾌감을 느끼기도 하고 보양 상태가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자극을 느끼면서 우리가 그런 거에 끌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포 영화의 거장이라고 할 때 여러 감독들이 있는데 그 중에 네. 히치콕이라는 감독이 말하기를 영화적 장치에 서스펜스와 서프라이즈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서스펜스는 뭐냐면 긴장감을 주는 거고 네. 서프라이즈는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자가 뭐 곡성 같은 류가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전자가 곡상 같은 서스펜스. 류고 후자가 이제 깜짝 놀라는 빈둥님이 싫어하시는 그렇죠. 네, 나온다. 그런 류인 거예요. 나온다. 아, 이런 제가 거, 이런 봤던 거 제가 너무 싫어. 어릴 때 많이 봤던 어, 그런 맞아요. 거. 예. 주온이나 막 이런 거. 주원 좋죠. 그런 거는 아 주원 근데 진짜 무섭긴 해. 진짜 무서웠어. 주원. 무서워서 싫은 거야. 그거. 그래서 히치콕은 이 개념을 폭탄으로 설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 이 테이블 아래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는 거를 관객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폭탄이 터지는 시간을 15분 후로 맞춰놓는 거죠. 네. 그럼 관객은 그 사실을 알지만 영화 속 등장인물들은 그 사실을 모를 때 형성되는 것이 서스펜스인 거예요. 네. 근데 이 폭탄이 팡 터지면서 깜짝 놀라게 하는 게 서프라이즈인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이 공포 영화에 자주 활용되는 기법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공포 영화도 서프라이즈 쪽보다는 서스펜스가 많이 가미된 공포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 공포 영화가 나오겠구나라고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는 네. 영화들이 서스펜스에 집중된. 네,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포 영화를 골라 드릴 텐데요. 저의 추천이다 보니까 저의 취향을 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일단 첫 번째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애틋함과 약간 감성을 자극하는 공포 영화를 보고 싶다 네. 라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공포 영화인데 애틋함이요? 네. 뭐 귀신과 사랑에 빠지고 뭐 그러나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공포 영화예요. 그래서 힌트를 드려볼게요. 네. 네. 첫 번째로는 미장센, 이장센. 두 번째로는 멋진 OST. 이걸 어떻게 아실 맞죠? 것 같아요? 근데 공포 영화 중에 네. 멋진 OST. OST로 가장 유명한 세 번째 이제 영화가 말씀드리면 네. 눈치채실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두 자매. 알겠네. 임수정 씨와 맞아요. 문근영 네. 씨. 네. 임수정 씨와 문근영 씨의 주연인 바로 장화홍련입니다. 네. 장화홍련은 2003년작이고요. 지금으로서 우리나라 한국 공포 영화 중에 가장 큰 흥행을 기록한 영화입니다. 정말? 네, 300만 관객을 동원했고요. 네. 작품성과 흥행성을 모두 성취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여러분 보셨어요? 네, 봤어요. 어릴 때 봤던 기억나요. 네, 저도. 이 영화의 공포 포인트는 돌이킬 수 없는 인간의 후회에 대한 공포예요. 네. 그 OST 제목 아닌가요? 맞아요. 돌이킬 수 없는 걸음. 맞아요. 이병우 씨가 작곡했던. 네. 네. 이병우 씨 OST가 좋은 게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한강도 이병우 씨. 맞아요. 네. 괴물. 네. 맞아. 한강이래. 네. 괴물. 괴물의 한강 맞아. 한강 맞아. 제목이 한강 찬가. 근데 둘이 서로 알아듣는 게 더 신기해요. 이 사람은 한강이라고 했는데 괴물을 알아들었어. 정확한 제목은 한강 찬강가 그럴 거예요. 네. 네. 괴물창가 아닌가? 한강창가 맞아? 한강창가. 그래 괴물창가가 더 맞는 거 같은데. 나중에 찾아봐야겠네. 네. 네, 이 장화홍련은 제가 왜 좋아하냐면 서스펜스에 조금 더 가까운데 적절한 서프라이즈가 가미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깜짝 놀라키는 장면도 있고 그리고 영화의 전반을 이루는 것은 그 긴장감. 과연 무슨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건가라는 느낌을 줍니다. 일단 영화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면 영화의 시작은 한 병원에서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임수정 씨에게 의사가 자기소개 좀 해봐.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해? 약간 무서운데 지금? 그래요? 본인의 목소리 톤이 약간 공포 라고? 톤인데 지금? 묻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앳된 얼굴에 두 자매가 등장을 하는데요. 수미와 수연이에요. 이 수미와 수연은 새엄마 은주와 아버지 무현이 있는 일본식 가옥으로 이사를 갑니다. 네. 함께 살게 된 가족 앞에 그날부터 이상한 기운이 맴돌아요. 가족들이 환영을 보기도 하고 아빠의 처남 부부, 그러니까 은주의 동생 부부가 집으로 와서 식사하는 자리에 원혼까지 목격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은주는 수미의 동생 수연, 이를 학대합니다. 여기서 수미가 임수정 씨고 수연이가 문근영 씨. 동생이고 네. 그 다음에 그 새엄마가 새엄마는 염정아 영정아 씨. 씨. 네. 그리고 아빠가 김갑수 배우예요. 네.
그런데 이상한 게 아버지는 그 상황을 관망할 뿐이고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요. 그러다가 문근영 씨인 수연을 새엄마 은주가 장롱에 가두는 일까지 발생해요. 그래서 언니인 수미는 수연이를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폭발하는 장면이 등장 또 하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영화의 반전이 드러납니다. 오늘 언급하나요? 네. 어. 그래서 스포일러 방송이에요. 지금 다시 보실 분들은 잠깐 한 1분 정도 건너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반전은 사실은 이 수미가 해리성 인격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동생과 엄마는 이전에 죽었는데 그 동생과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특히 동생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 명의 인격, 자신과 동생과 그리고 새엄마의 인격으로 그 집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내용이 그런 거였나? 네. 약간 아이덴티티 그거랑 비슷하네요. 그쵸.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세 명의 인격을 가지게 됐냐를 이제 사연을 살펴보면 엄마가 계실 때 아버지와 새엄마가 불륜 관계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엄마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아프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간호사였던 새엄마와 의사였던 아버지가 집에서 막 식사도 하고 네. 그러니까 수미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셨던 거죠. 잘못을 하셨던 거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와중에 엄마가 충격을 받아서 자살을 하십니다. 자살을 하세요. 그런데 그걸 동생 수연이가 목격해요. 네. 그리고 그 집에는 새엄마, 수미, 수연이 그리고 친엄마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엄마가 장롱 안에서 목을 메고 자살을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수연이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엄마를 살리려고 엄마를 이렇게 덜컹덜컹 장롱에서 하는 과정에서 네. 장롱이 쏟아져요. 그래서 수연이가 그 장롱 안에 깔립니다. 근데 또 그 장면을 새엄마가 목격해요. 그래서 새엄마가 처음에는 돌아서요. 살리지 않으려고 네. 방 밖으로 나서다가 이건 아니지 싶었나 봐요. 그래서 다시 방 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수미를 목격해요. 근데 수미가 적개심이 있으니까 그 새엄마한테 쏘아붙이는 거예요. 네. 우리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 뭐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쏘아붙여요. 그래서 새엄마가 너 지금 이 순간을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데 수미는 그냥 나서요. 집 밖으로. 근데 방 안에서는 이제 죽은 엄마와 그리고 장롱 속에 갇힌 수연이가 몸부림치고 있었던 거죠. 그 상황에서 새엄마는 수미를 마주했잖아요. 빈정이 상해가지고 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엄마가 돌아가시고 수연이가 죽은 거죠. 근데 이 수미라는 캐릭터는 그 상황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컸던 거예요. 네. 그래서 동생 수연이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동생과 자신과 새엄마의 인격 모두를 가지면서 해리성 장애를 겪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영화는 사실 줄거리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분위기와 네. 그리고 그 자매에 대한 애틋함 그리고 미장센. 미장센이 아주 뛰어난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못 본 분이 있으시다면 꼭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감독이 누구죠? 이게? 이 영화가 김지훈 감독 작품이에요. 맞다. 네. 넘넘넘 찍은 밀정. 네. 맞아. 그래서 이 영화의 또 좋은 포인트들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배우들이 연기를 상당히 잘합니다. 네. 임수정 씨와 문근영 씨의 분위기가 영화를 압도하고요. 당시 거의 신인급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럴 거예요. 네. 파격적인 캐스팅이었던 걸로 저도 기억하는데 그 정도였나? 되게 어린 배우였었죠.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임수정 씨가 이제 갓 데뷔했던 신인이었는데 오디션 때 이런 질문을 했대요. 김지훈 감독이 임수정 씨한테 살면서 적개심이나 죄의식을 느껴본 적이 있냐고 물었는데 되게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얘기를 솔직하게 들려줘서 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당돌하고 풋풋한 신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임수정 씨는 그 동생을 지키지 못하는 죄책감 그리고 그로 인한 트라우마를 갖게 되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 인물을 되게 잘 표현하고요. 되게 맑은 얼굴로 등장하거든요. 그 임수정 씨도 그렇고 문근영 씨도 그렇고 어린 역할이다 보니까 되게 청초하고 맑은 얼굴로 등장하는데 지금 봐도 너무 아름다워요. 그 모습이. 거의 메이크업이 막 잘 안 돼 있는 맞아요. 그런 소녀의 모습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그 해 각종 영화제 신인상도 휩습니다. 네. 그리고 문근영 씨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염정아 씨가 언제 한번 무릎팍도사에 나오셔가지고 이 당시를 회상한 적이 있으신데 문근영 씨가 이때 되게 어린 중학생 소녀였는데 촬영 쉬는 시간에 그렇게 들로 산으로 뛰어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막 쑥 캐고 쑥차라고 만들어가지고 막 염정아 씨한테 주고 되게 어린 나이였던 거죠. 근데 그런 풋풋함이 영화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요. 그리고 눈망울이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되게 사슴 같잖아. 맞아요. 사슴 같잖아요. 그 영화 보면은 진짜 정말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배우가 염정아 씨예요. 네. 염정아 씨가 되게 히스테리컬한 악역으로 등장하는데 네. 사실 염정아 씨가 공포 영화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으셨다고 해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미지를 생각해보면 공포 영화랑 되게 잘 어울리는 이미지잖아요. 약간 공포에 질린 연기 잘할 것 같아요. 네네. 어. 근데 그런 이미지가 음. 이 장화홍련에서 아주 잘 드러납니다. 맞아. 네. 그리고 이 영화에서 제가 또 좋아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미장센이에요. 네. 그 미장센은 뭘 이야기하냐면 영화 속에 보이는 모든 시각적인 배치를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시각적인 요소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영화는 미장센의 극치입니다. 일단 집을 보시면 집이 일본식 가옥과 서구식 가옥이 합쳐진 형태예요. 네. 그래서 집이 일단 보기에 되게 분위기가 있고요. 그리고 벽지의 무늬, 배우들의 옷, 메이크업, 염정아 씨의 메이크업 네. 이런 하나하나의 요소가 그 영화의 전반의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미장센이 그 영화의 통일적인 분위기를 수렴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집이 등장하는 장소도 그 처음에 영화가 시작될 때 그 자매가 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막 뛰어가서 강가에서 물장구를 치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장화홍련이라는 영화를 떠올리시면 그 장면도 되게 명장면으로 꼽거든요. 그런 장소의 섭외도 되게 신경을 써서 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영화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OST. 네. 돌이킬 수 없는 걸음이라는 유명한 OST가 있는데 너무너무 서정적인 선율이고 이 음악은 우리가 듣기에도 좋지만 모두가 듣기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에 프랑스의 향수 광고에도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장화홍련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장화홍련 혹시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저는 기억나는 게 어릴 네. 때 봤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재미없게 봤거든요. 그래요? 저도 어릴 때는 그렇게 막 큰 감흥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네. 그때는 재미없게 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어려워. 뭐 미장센이나 OST 같은 거를 네. 그 어린 나이에는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는 네.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왜 안 놀래키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냥 영화가 무던한 거야. 공포 영화들에 비해서.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엄청 많이 다르게 보일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 제 생일 때 봤던 기억이 났거든요. 네. 네. 그때 생일 때 영화를 친구들이랑 같이 보러 갔는데 정말 아무것도 볼 게 없고 이거밖에 볼 게 없어가지고 이걸 봤는데 내용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럴만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지 이거 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최근에 저는 리뷰를 다시 봤거든요. 리뷰 네. 영상을 봤는데 네. 진짜 괜찮은 영화구나 생각을 어. 최근에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격성 장애라 그래도 네. 보통 2명까지 가잖아요. 네. 3명으로 넘어가니까 좀 복잡하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을 음. 것 같아. 그리고 새엄마일 거라고는 음. 이제 상상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보고 나면은 영화 속에 복선도 되게 많이 깔아놨어요. 영화가 어려운 영화는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어릴 때 봐서 그렇지 네. 영화 속에 여러 가지의 복선을 통해서 이게 이거였구나라는 이렇게 깨달음을 주는 장면들도 되게 많아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뭔가 호러 깜짝 놀라는 게 주를 이루는 영화는 아니지만 네. 그런 긴장감과 분위기로 우리를 압도할 수 있는 영화를 가장 먼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영화는 이것도 한번 힌트를 드려볼게요. 한국 공포 영화의 정석. 정석? 네. 한국 최초의 공포 영화 시리즈. 아시겠어요? 학교와 관련된 맞습니다. 네. 시리즈 하니까 생각나네요. 네. 두 번째로 추천해드릴 영화는 바로 여고괴담인데요. 네. 여고괴담 중에서도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요? 그 누구죠? 김태용 감독. 맞아요. 네. 김태용 감독과 민규동 감독의 공동 연출작이고요. 네. 이 영화도 먼저 말씀드리면 깜짝 놀래키는 영화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사실 공포 영화라고 불리지 않아도 될 만큼 안 무섭습니다. 네. 근데 이 영화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 학생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가지는 편견 그리고 그 편견이 타인을 바라볼 때의 공포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여고괴담 하면은 그 상징적인 장면 있잖아요. 네. 그게 네. 2에 나오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 원이에요. 나오는 거. 그 점프샷은 원에서 나오는 거고 원이에요. 네. 2는 우리가 아는 장면이 아마 없을 거예요. 맞아요. 없을 것 같아요. 원의 아성을 뛰어넘기에는 좀 어려웠던 작품인가 보네요. 네. 근데 되게 작품성이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왜 봤냐면은 네. 어릴 때는 안 보고 네. 저는 그 김태형 감독의 만추를 너무 좋게 봐가지고
그분이 그 탕웨이 남편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분의 만추를 너무 좋게 봐가지고 네. 이 사람 예전에 뭔 영화를 만들었지 하는데 여우괴담 두 번째 이야기가 있는 거야. 네네. 근데 평이 너무 좋더라고. 네. 근데 딱 보니까 이 사람의 느낌이 나. 그래서 저는 되게 좋게 봤어요. 네. 네. 이 여고괴담 2는 사실 부제가 붙어 있어요. 부제가 뭐냐면 메멘토 모리라고 네. 이게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감독도 이 메멘토 모리라고 불리는 걸 더 원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는 공포 영화로 제작하고 싶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흥행을 해야 되니까 여고괴담이라는 그 원제를 붙이면서 1편이 괴담에 좀 초점을 맞췄다면 네. 우리는 여고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찍었다고 합니다. 맞아. 결이 되게 많이 달랐어.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의 줄거리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영화가 교환일기로 시작을 해요. 네. 저희 학교 다닐 때 저는 교환일기 많이 썼거든요. 그러네. 교환일기. 쓰셨어요, 여러분? 저는 안 썼는데. 안 썼어요. 보통 남학생들은 네, 안 초등학교 쓰죠. 때 이제 애들이 많이 하는 걸 보긴 그쵸. 했죠. 근데 난 쓰고 싶었는데 안 껴주더라고. 네. 이게 막 그룹으로 적기도 하고 교환일기. 1대1로 적기도 하고 네. 맞아, 맞아. 진짜 비밀 노트여가지고 어. 예전에 문방구 가면은 자물쇠 달려있고 그랬어요. 맞아, 맞아, 공책에. 맞아요. 아, 네. 그러네. 예. 그래서 이 영화도 교환일기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김규리 배우가 나와요. 김규리 배우가 미나라는 역할로 나오는데 네. 미나가 빨간 노트를 주우면서 그 빨간 노트가 교환일기인 거죠. 그 노트를 주우면서 시작됩니다. 그 김규리 배우가 네. 1편에 나왔던 김규리 배우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김민선이었던 맞아요. 배우잖아.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교환일기, 그 빨간 노트의 정체는 박예진 배우가 분한 효신이라는 인물과 그리고 이영진 배우가 역할을 맡은 시은이라는 아이의 교환일기였던 거예요. 네. 근데 그 일기를 열어보니까 효신이와 시은이의 애절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 속으로 미나가 점점 빠져듭니다. 네. 그 교환일기의 주인공인 두 아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효신이라는 아이는 보통 아이들과 뭔가 다른 아이예요. 네. 어떻게 다르냐면 되게 성숙하고 다른 아이를 약간 내려보고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뭔가 더 어른 같고 네. 그래서 반에서 왕따인 아이예요. 재수없는 아이구나. 아, 그러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국어 선생님이랑 뭔가가 있다더라 라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남자인 국어 네, 선생님? 남자인 국어 선생님. 근데 그 국어 선생님이 또 인기남이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있었어. 꼭 그런 사람들이랑 막 뭔가 네. 쟤라 뭐가 있다. 맞아요. 근데 이런 실제로 애들이 뭐가 있었어. 있거든요. 영화 속에서. 여고 다니셨어요? 아니 나는 남고였는데 그런 거 있잖아. 예쁜 여자 선생님이랑 꼭 뭔가 쉬는 시간마다 얘기를 해. 그럼 이제 뒤에서 이제 욕하는 거죠, 애들이. 저 새끼 뭐야, 뭐 이러면서. 그런 아이고 시은이는 이제 운동부인 아이인데 네. 두 아이가 이제 우정 너머의 감정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절하고 애틋한 감정을 느끼는 그 이야기가 교환일기 속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속으로 미나가 점점 빠져드는데 효신이는 되게 적극적인 아이였어요. 그래서 세상의 시선이나 편견이나 차별에 대해서 그냥 굴하지 않는 캐릭터인데 시은이는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운동부인 아이가. 네. 그래서 효신이가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데 비해서 시은이는 약간 멀리하기 시작해요. 자기도 마음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둘이 좋아하는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시은이가 이제 점점 부담을 느끼는 거죠. 네. 그런 와중에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효신이가 시은이네 반에 가가지고 키스를 해버려요. 반 아이들 다 있는데. 아이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시은이가 난 너가 창피해 뭐 이런 말을 하면서 둘이 사이가 멀어집니다. 네. 그러다가 오후 학교가 되는데 옥상에서 투신 자살이 누가? 발생돼요. 그게 바로 효신이었던 거죠. 미쳤다. 그래서 학교는 발칵 뒤집히고요. 네. 미나는 그 와중에 계속해서 그 교환일기를 통해서 둘 사이의 감정과 이야기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후 영화는 이제 미나와 남겨진 시은이 그리고 떠나버린 효신이의 이야기가 펼쳐져요. 네. 감독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종류의 사랑을 하다가 한 사람이 죽었을 때 나는 가해자가 아님을 알려야 하고 집단적으로 무의식 폭력을 저지른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지점에 대한 공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좀 차원 높은 공포인데? 네. 그래서 정말 깜짝 놀라거나 오들오들 무서워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게 아닌데 네. 이제 곱씹어 생각하면
우리 사회가 누군가에게 던지고 있는 편견에 대한 공포,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느끼고 있을 그 공포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이고요. 네. 당시에 되게 파격적이었던 소재인 거예요. 그쵸. 이게 지금 영화가 1999년 영화거든요. 음. 그런데 동성 간의 사랑, 어. 그것도 여고생의 동성 간의 사랑을 그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흥행에는 참패합니다. 네. 어. 흥행에는 참패하고요. 근데 이제 아까 빈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후에 이 영화가 되게 작품성이 있고 좋은 영화다라고 입소문을 타서 이제 몇 주년 기념해서 자꾸 이제 재상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업영화라기보다는 독립영화의 느낌이 많이 나요. 네. 그래서 연출적인 장면에서도 좋은 부분이 되게 많고, 또 하나 웃긴 게 되게 이상하게 무서운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무서운 장면이라고 하는 장면이 있는데 제작사에서 감독들에게 말하기를 딱 3번만 무섭게 해달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물함 씬이라고 하여튼 귀신이 나오는 씬들이 3개 딱 있어요. 네. 사물함, 피아노, 천장 이렇게 딱 3개 있는데 정말 안 무섭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서 이게 뭐야? 할 수 있는데 이건 제작사의 요청에 의한 씬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무난하니까. 네. 그치. 그래도 3개만 좀 넣어주세요. 이거 그런 거 안 넣으면 음. 여고괴담을 보려고 간 관객들이 실망을 그쵸, 하잖아. 맞아요. 그쵸. 맞아요. 당시에 그 90년대 말이잖아요. 결국에는. 네. 이 영화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그쵸. 대단하신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거기다가 전작은 이제 그거 뭐 복도씬 이거 음. 있고 이런데 맞아요. 투에선 뭐가 있다고 그걸 막 뛰어넘을 사람들이- 만한 상징적인 장면을 원했을 텐데. 근데 거기서 귀신이 나온다는 건 효신이 나오는 건가? 맞아요. 아. 효신이 나오고 특히 제가 진짜 보면서 푹한 장면이 네. 천장씬이에요. 거기서 효신이 얼굴이 진짜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을 지켜보는 장면이 있어요. 천장에 네. 진짜 대문만하게 효신 얼굴이 이렇게 뜨면서 어. 아이들을 지켜보는 장면이 있는데 네. 되게 웃겨요. 그래서 보시면 그 지옥의 그럴 것 그런 같아요. 그런 느낌인가? 느낌처럼 지옥에 나오는 그 얼굴처럼 지옥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그런 얼굴만 느낌이에요. 이렇게 딱 떠 네, 있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또 하나 찾아볼 수 있는 게 이 감독이 히치콕을 좋아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히치콕을 오마주한 장면도 몇 개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화는 여고괴담 2 메멘토 모리라는 영화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이제 제가 가지고 온 마지막 추천작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았어요. 한국 공포 영화예요? 영화관 시설이 좀 안 좋았나? 뭘 본 거지? 흔들흔들거리는 좀. 4D를 보셨나요? 뒷사람이 발로 막 찼나? 그리고 제가 보통 같았으면 이 영화를 보지 않았을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 감독의 영화를 나도 한 번쯤은 보고 싶어서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명한 감독이었어요, 당시에. 네. 이제 이 말씀드리면 아실 것 같은데 사연이 사라져버린 악을 그려낸 영화입니다. 사연이 사라져버리나? 더 어려운데? 네. 그래요? 네. 그럼 한 가지 더. 이거 말씀드리면 이제 아실 것 같아요. 한국형 오컬트 영화의 선봉작입니다. 오시중원디? 네. 아까 얘기 아까 나왔던 초반에 그거예요. 얘기 나왔던 곡성입니다. 네. 네, 곡성은 나홍진 감독의 연출작이고요. 오컬트 영화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오컬트 영화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설명이 불가한 초자연적 현상을 그린 영화가 오컬트 영화입니다. 네. 네, 이 영화는 비교적 최근작이어서 모두 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 들으시는 분들도 보신 분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줄거리를 잠깐 이야기해드리면 한 마을에 낯선 외지인이 나타난 후 벌어지는 의문의 연쇄 사건들로 마을이 발칵 뒤집힙니다. 네. 경찰은 집단 야생 버섯 중독으로 잠정적 결론을 내리지만 모든 사건의 원인이 그 외지인 때문이라는 소문과 의심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갑니다. 경찰인 종구, 곽도한 씨예요. 종구는 현장을 목격했다는 여인 무명, 천우희 씨요. 천우희 씨를 만나면서 외지인에 대한 소문을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 와중에 종구의 딸인 효진이 피해자들과 비슷한 증상으로 아파오기 시작하자 종구의 마음은 다급해지는데요. 종구는 외지인을 찾아 난동을 부리고 무속인인 일광, 황정민 씨죠. 일광을 불러들입니다. 네. 그런 후에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가 곡성입니다. 이 곡성은 한국 공포영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그 전까지의 한국 공포영화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 권선징악이거든요. 네. 그리고 한국 공포영화가 유난히 귀신들이 그렇게 사연이 있어요.
한이 많아. 한이 많아요. 다 한이 있어.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공포라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알고 보면 안타까웠구나 그 귀신이. 제가 저럴만 했다. 저럴만 그렇지. 했다. 좀 위로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곡성이라는 영화는 그런 공포가 아니거든요. 이유가 있는 공포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네. 이유가 있는 불행이 아니고요. 음. 나의 뭔가 의도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불행에 대한 공포였기 때문에 저는 진짜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너무 무서웠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아까 빈동님은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네. 곡성도 되게 저는 처음 봤을 땐 되게 어려운 영화였던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아, 그래요? 음. 약간 좀비물 같기도 하고 네. 그렇잖아요. 그런 그런- 전에 없던 영화의 네. 스타일. 맞아요. 맞아요. 네. 전 이거 보고 나서 굉장히 혼란스러워가지고 네. 해석도 엄청 찾아보고 네, 맞아요. 유튜브도 엄청 많이 찾아봤던 기억이 나요. 사실 네. 이동진 평론가가 한 2시간짜리 영상으로 이거 해석하는 그 영상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아, 네. 진짜요? 실제로 굉장히 내러티브라고 했나 되게 어려운 영화였던 맞아요. 걸로 저도 음. 기억해요. 예. 네. 너무 재밌었어. 저도 너무 재밌었고 재밌긴 재밌었어요, 네,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네. 제가 곡성을 개봉 첫날 조조로 봤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전부터 너무 유명했어요. 음. 이 시나리오가. 아, 그러니까 시장에서 돌았는데 네. 나홍진이 미쳤다. 음. 이러면서 이게 소문이 벌써 나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시사회 같은 언론 시사회 같은 거를 했는데도 그 엠바고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못 푸는데 네. 그런데도 소문이 나는 거 있잖아요. 아, 네. 시나리오만으로도 이미 정말 뒤집을 수 있는 영화다라는 네. 소문을 너무 많이 들어서 네. 그날 아침에 딱 맨 앞자리 거의 앞에 아무도 없는 자리로 해가지고 네. 집중해서 봤거든요. 네.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나홍진 감독 영화 그 전작이 추격자랑 황해가 있잖아요. 네. 이거를 둘 다 너무 조조로 재밌죠. 봤어요. 네. 네. 너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번 거는 절대 조조를 안 봐야지 하고 밤에 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오들오들 떨면서 밤에 너무 이것도 무섭게 근데 봤어요. 결론이 되게 찝찝하잖아.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결론이 더 무서운 게 이게 원인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끝난 다음에 더 무섭더라고요. 이게 근데 반대로 뒤집어 생각하면 위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감독은 또 그 지점을 말하더라고요. 네. 원인을 알 수 없는 불행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게 내 탓이 아닐 수 있다. 아. 그러니까 그런 일도 있는 거다라는 메시지를 또 주고 싶다고도 말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감독이 본인 개인적으로 네. 네.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불행을 겪고 나서 만든 영화라고 맞아요.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의도가 그렇다 한들 네. 이걸 보고 위로가 되는 안 되지. 이거 보고 위로되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사이코패스. 그리고 여기 그래서- 쿠니무라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일본의 대배우인데 맞아요. 쿠니무라준은 이렇게까지 굴릴 수가 있다는 것도 참 진짜 근데, 나홍진 정말 대단하다. 실제로 어떤 의미로. 굴렸대요 진짜. 아, 맞아. 그래서 너무 화를 많이 힘들었다고. 냈대. 네, 맞아. 네. 그래 좀 속였다고 하던데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이제 네. 출연 좀 해주시죠 이랬다가 갑자기 너무 굴려가지고 당황했다고. 결국에 뭐 청룡에서 상도 받고 막 이래가지고 네, 맞아요. 이 사람이 네, 그래서 이 영화를 이제 이야기하면 보통 믿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네.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믿었을 때 그 결과의 무력함에 대해서도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 영화에 또 가미되어 있는 요소 중에 좋았던 게, 흔히 오컬트라고 하면 그 종교적인 것 중에서도 딱 국한되어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는 그 성경과 그리고 우리 무속신앙을 가지고 와요. 네. 그래서 무속신앙의 그 대표적으로 상징되고 있는 게 무명이라는 인물이거든요. 네. 귀신이라고 봐야 되나? 어쨌든 그 캐릭터예요. 그래서 그것 간의 대립을 보여주면서 종교와 종교를 뭔가 아우르는 그 오컬트 영화를 탄생시켰다는 점에서 저는 또 되게 대단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네. 뒷얘기들을 되게 많이 찾아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기억에 남는 게 아마 이때 곡성에서 촬영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의문을 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시끄럽고 불안하지 않았을까 이런 영화를 촬영하는 게? 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네. 그게 유명하더라고 썰이. 네. 지역 근처에 세트장 근처의 사람들을 네. 그 촬영 동안 다 관광을 보내줬대. 아, 진짜요? 그래서 불만이 하나도 없었대. 아.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고 네. 또 하나는 그 황정민 씨가 구슬하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장면에서 무속인들을 다 데리고 와서 네. 좀 지켜보면서 이상이 없는지를 판단하게 했나 봐요. 네. 근데 진짜 접신을 하기 직전까지 갔다는 거야. 그래서 막 촬영을 말리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을 정도로 네네. 진짜 막 연기에 배우들이 다 몰입해가지고 막 했다는 썰이 있더라고. 네. 그 얘기는 약간 마케팅 같은 느낌이죠. 그러게요. 거기서 새어 나오긴 했겠지 뭐. 자, 이 작품은
이거는 제가 그 블루레이로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구성은. CD 네. 플레이어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여쭤본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게 참 소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비닐을 못 뜯었어요. 제가 아. 블루레이 플레이어가 없어가지고. 네. 네. 근데 블루레이 그 물리 CD에는 막 코멘터리니 뭐 아, 맞아. 뒷이야기니 이런 거 많이 실어 놓잖아요. 네. 그걸 노리고 제가 샀는데 네. 아직도 못 봤습니다. 네. 언젠가는 블루레이 플레이어 사겠지 하는 지금까지 마음으로. 안 본 거면 앞으로 너무 근데 그 감독판이 네. 그 우리 영화관에서 본 그 엔딩이랑은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어, 네. 그래요? 영화관에서는 이제 일이 다 끝난 후에 효진이가 멍하니 앉아있고 그 아빠인 종구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아빠가 지켜줄게, 내가 다 지켜줄게 하는 장면으로 끝나는데 네. 원래 이제 감독이 더 추가로 찍었던 엔딩은 그 외지인과 일광이 확실히 한 편이라는 걸 아. 보여주는 식으로 끝난다고 해요. 맞아 네. 맞아. 네, 길거리에 무명히 서 있고 도로에서 외지인이 몰고 오는 차를 일광이 타는 장면, 그리고 둘이 가버리는 장면으로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랬나? 반대 저도- 아니었나? 저도 이거였던 것 같은데 제가 본 것도. 아 그러니까 그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걸 네네. 수도 있는데 내 기억 속에서는 그 운전자가 일광이었고 아, 그래요? 헷갈린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맞아요. 엔딩이었어. 네, 맞아. 한편으로 이제 야, 한패였구나 네, 라는 걸 맞아. 확실히 보여주면서 엔딩을 끝내려고 하다가 어. 그 장면을 삭제하고 그냥 종구를 조금 피해자에 대해서 조금 위로하는 의미로 네. 끝을 맺고 싶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본편에서는 누가 누구 편인지 정확히 안 나오잖아. 그쵸. 네.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네. 이게 영화가 모호하니까. 네, 모호하고 뭐 다 속일 것처럼 보여줘 놓고 진실은 뭐 관객이 찾으라는 거냐라는 말도 많더라고요. 근데 또 본편에 보면은 그런 장치들이 있거든요. 이 둘이 한패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중간에 황정민 씨가 바지를 갈아입는 장면이 맞아요. 있는데 아, 네. 거기에 그 일본식 팬티를 얘가 훈도씨. 그걸 입고 맞아, 있어. 맞아, 맞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 둘이 한패구나. 네. 이런 걸 그때 느낀 사람들도 맞아. 있다고 하더라고. 네. 맞아요. 저는 인상 깊었던 장면이 마지막 부분쯤에 선주교 사제가 아, 네. 동굴로 찾아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보통 영화라면 거기서 사제가 이겨야 되는데 어. 결국에는 지잖아요. 맞아요. 지는 걸 암시하는 듯한 그런 내용으로 흘러가잖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네. 아. 네. 근데 그 부분이 또 소름 돋는 게 네. 네. 초반에 영화 제일 첫 장면이 성경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네. 그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라는 예수의 말씀으로 첫 장면이 시작해요. 근데 마지막에 그 사제를 만난 악마가 똑같이 말을 해요. 맞아요.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냐. 내 손과 내 발을 모두 봐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봐라. 하면서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그 선과 악에 대한 네, 어떤 맞아요. 근본적인 물음을 맞아요. 종이 한 제시하네요. 장 사이 아니냐. 그러네. 라는 그 메시지를 던지면서 사제 장면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되게 좋았어요. 그 네. 사제 이름이 양이삼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게 좀 네. 다른 인물들하고 다르게 네. 그 양이삼이라는 이름이 너무 강조되는 거야. 네. 극 내에서. 네. 근데 되게 특이하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뭐 철수 영이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이름이 특이하잖아. 네. 왜 부르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부르도 특이하니까. 그 2-3이 제가 듣기로는 그 성경 구절 뭐 23 뭐랑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고. 요한계시록 내에. 네. 그래가지고 막 그런 의미도 들어가 있고 되게 뒷이야기들이 많은 영화라서. 네. 네. 그래서 그런 속안의 내면의 메시지들도 좋고 그리고 일단 볼 때 무서워요. 네. 무서움을 느낄 수 있어서 공포영화의 그런 기능으로서도 충실한 영화이고 그리고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생각할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3가지 영화 추천을 해드렸는데, 여러분한테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공포영화, 혹시 제가 말씀드린 거 이외에 있으시면 소개해주세요. 우리나라 있으신가요? 상관없어요. 저는 그 장재현 감독 좋아하거든요. 네. 검은 사제들, 아. 사바하. 네. 검은 사제들 저 진짜 네. 인상 깊게 봤어요. 예. 그 곡성이랑 비슷하게 오컬트 무비잖아요. 네. 검은 사제들, 사바하 둘 다 굉장히, 그러니까 메시지가 굉장히 전 좋은 것 같아요. 네. 종교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도 내용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풀어낸 그런 영화들이어가지고 저는 특히 사바하를 좀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저도. 예. 둘 중에 사바가 더 훨씬 더 맞아요. 좋았어요. 저는 사바보다는 네. 검은 사제들. 네. 네. 사바는 좀 상업성이 좀 더 짙게 느껴져가지고. 아 그래? 나는 반대라고 생각해. 저도 반대라고 생각해요. 강동원을 캐스팅한 것 자체가 상업성으로 아니 어떤 그 네. 스토리 라인만 봤을 때는 사바가 네. 더 많지 않나? 안 본 것 같은데. 이분 안 본 것 같아. 사실 잘 기억이 안 나. 사실 기억이 안 나. 순트님도 봤어요? 저도 봤어요. 저는 검은 사제들 못 보고 사바하만 봤는데, 네. 저는 박정민 배우를 좋아해가지고, 아, 맞아, 네. 되게 인상 깊게 봤었어요. 네.
또요? 저는 네. 제일 좋아하는 게 오늘 안 나와서 좀 뭐예요? 너무 아쉬운데 뭔데요? 알포인트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아. 저도 알포인트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 그래요? 아. 그럼 저 하나 더 있거든요. 네. 얘기하실래요? 알포인트? 아니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진짜. 그 진짜 무섭잖아요. 알포인트 진짜 무서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분위기에 압도당하는 전형적인 영화가 저는 아. 알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오늘 알포인트 가져오려다가 왜 못 네. 가져왔냐면 이 영화를 다시 봐야 되잖아요. 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못 가져왔어요. 네. 아까 순트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현실 세계의 공포를 오히려 이 영화를 음. 봄으로써 해소할 수 네. 있다. 음.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네. 군대를 갔는데 뭐 초소 같은 데 있으면 네. 안 무서운 거야. 아. 그때의 기억이 아. 그게 훨씬 더 무서운 거죠. 그래가지고 막 진짜 지금도 다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영화 채널에 한번 나오면 끝까지 보고 이러는 편인데 진짜 한국형 공포 영화의 저는 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히. 네, 알포인트. 네. 부르님은요? 전 지금 급하게 찾아보고 있는데 네. 공포 영화를 그렇게 뭐 많이 보진 않아서 뭐 잘 기억은 안 나네요. 예. 네. 슬래셔 뭐 무비 중에 뭘 제일 좋아하세요? 슬래셔. 슬래셔 중에는 그래도 저는 스크림이 아닌가 싶어요. 보통 슬래셔 무비는 그 살인마를 얼마나 강렬하게 캐릭터화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근데 그 가면이라는 요소에 있어서 그 가면 쓴 악마라고 하면 딱 떠오르잖아요. 그 네, 가면이. 맞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클리셰화 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스크림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게 시리즈가 여러 개가 있지 않았었나? 네, 그건 많았죠. 뭐 인기가 많으니까 네. 뭐 1, 2, 3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할로우맨이라는 네. 그 영화도 네. 되게 추천드리거든요. 그 어릴 때 우리가 한 번씩은 품어봤던 네. 투명 인간이 되면 어떨까? 네. 네. 라는 거를 좀 공포적인 시선을 더해서 만든 영화예요. 투명 인간 돼서 막 네.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근데 보통 투명 인간이 되면 일탈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잘 시각화한 그리고 CG가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 투명 인간으로 변해가는 과정, 그리고 네. 인간으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들이 네. 네. 지금 잠깐 검색해봤는데 근육이 그냥 나오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피부 안쪽 근육이 네. 그 묘사를 어떻게 했냐면 그 약물을 주입하면은 네. 처음엔 피부가 투명해지고 그다음 네. 근육이 투명해지고 아. 그다음 혈관, 뼈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 순서대로. 단계가 하나씩 다 나와요. 네. 근데 그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그것도 한 거의 20년 됐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연식이 그 정도 된 영화에 비하면 상당히 우수하다. 예. 뭐 순트님은 오늘 추천 못한 것 중에 아쉬운 네.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국형 공포 영화만 가져왔잖아요. 네. 그래서 네. 외국 쪽으로 또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는 샤이닝. 스탠리 큐브릭 네, 감독의 샤이닝은 저는 진짜 공포 영화, 외국 공포 영화의 정석 작품이다라고 느껴지는 작품이고, 그리고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콰이어트 플레이스. 네. 소리 내면 안 되는 거. 네. 그것도 저는 새로운 유의 공포를 느꼈어서 네. 그 영화도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 저 또 하나 있어요. 발견했다. 뭐예요? 네. 그 콰이어트 플레이스에서 생각났는데 네. 맨 인 더 다크라고. 네, 그 앞을 못 보는 이제 할아버지 집을 털러 이제 10대들이 들어갔는데 네. 네. 그 할아버지가 앞이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빌런인 거예요. 아. 소리로 모든 걸 다 죽여. 그래서 10대들이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그런 영화거든요. 아니, 전반적으로 죽이는 걸 좋아하는 이 사람은. 저랑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까 이걸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괴물 나오는 거니까 또. 이것도 이동진 평론가가 되게 극찬했던 영화. 이거 진짜 그래요? 재밌어요. 네. 콰이어트 플레이스가 오히려 아류작으로 느껴질 만큼 진짜요? 재밌는 영화고 이것도 아마 2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비슷한 결에서 네. 케빈 인 더 우즈라는 작품이거든요. 그것도 그거는 좀 유명하더라고요. 그건 좀 병맛 아니에요? 그 영화는? B급 그쵸, 호러물 B급, 같은 B급. 느낌도 섞여 있는데 이게 매니아 맞아. 장르더라고요. 매니아들이 되게 많아 그것도. 네. 그것도 생각나네. 우리나라 영화 중에 네. 가장 최근에 나온 공포 영화가 아마 곤지암 아니었나? 재밌어요? 곤지암 봤죠. 저는 근데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요? 저는 네. 재밌게 봤어요. 좀 제가 좋아하진 않는 막 이런 종류인데 네. 그래도 정말 오랜만에 나온 한국형 공포 영화다 보니까 재밌더라고. 그 영화도 되게 이슈 많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공포영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포영화 보면 되게 심장이 쫄깃쫄깃 그리고 등골이 서늘 하면서 뭔가 신체적으로도 서늘해지는 느낌도 있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도 해소해주는 효과도 있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 공포영화 고르셔서 네. 올 여름 공포영화 한 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포 영화들이 보통 사회적 혼란기에 되게 유행을 한대요. 사람들이 그런 혼란한 상황을 이제 이해하지 못하니까 네. 네. 그런 공포영화를 찾아가면서 이제 그런 어떤 자기 어떤 대리만족 같은 거 얻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 같이 혼란한 시기에 경제도 혼란하고 사회도 혼란한 시기에 네. 네, 공포영화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뭐 오늘 언급된 영화들이 꽤나 되니까 뭐 네. 10개 가까이 되니까 네. 찾아보신 다음에 뭐 취향에 맞는 공포 영화를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네. 좋아하시는 공포영화 있으시면 댓글로 아, 또 네, 추천해 맞아요. 주시면 네. 저희가 보고 근황 시간에 후기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네. 저도 오늘 얘기 나온 것들을 거의 다 본 영화들이라서 만약에 추천해 주신 것 중에 제가 못 본 게 있으면 저도 바로 본 다음에 네. 근황 토크 때 한번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네. 뭐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 마무리할까요, 그러면? 네. 네. 오늘 세 번째 에피소드 순트님의 공포 영화 공포영화. 공포 영화 골라드려요 특집. 네. 네, 이었는데 밤에 들으시면 좀 무서웠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미 다 들으신 거구나. 여기까지 왔으면 다 들으신 거라서 뭐 어쩔 수 없지만 순트님이 추천해주신 영화 보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